이 미친 자식아, 내가 지금 뭘 하고 다니는지 아냐? 아버지, 대체 우리 집안을 어떻게 만들려고 이러는 거야? 네, 그 더러운 짓거리 때문에 내 엄마는 밥도 못 먹고 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살고 있을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내가 하는 짓이 정상이라고 생각해? 아버지, 제발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닥쳐. 너 같은 놈은 가족도 아니다. 내가 내 자식이라는 게 역겹다. 그래요? 그럼 아버지도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좋아. 차라리 그렇게 생각해라. 내가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어버려. 아버지, 제가 죽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 그게 차라리 나아. 내가 이 집안 망신을 시킬 바엔 없는 게 낫다고. 야, 딱 한마디였다. 민재는 더 묻지도 않고 나를 조용히 안아줬다. 그 순간 꼭 참고 있던 감정이 무너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품에 기대 눈물을 흘렸다. 형, 괜찮아. 아냐, 난 괜찮아.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미 이런 일이 생길 거란 거 알고 있었어. 마음의 준비도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너무 아프다. 응, 민재는 내 등을 천천히 토닥였다. 위로나 동정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 그냥 내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었다. 형은 잘못한 거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를 탓하지 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민재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야, 이럴수록 먹어야 해. 기운 차려야지. 먹기 싫어. 형, 그렇게 있으면 더 무너진다니까. 그러니까 일단 씻고 밥부터 먹자. 그냥 좀 내버려둬. 내버려 두면 뭐가 달라지는데? 민재의 말투가 살짝 날카로워졌다. 나는 짜증이 올라왔다. 너는 모르잖아. 내 입장이 아니니까 쉽게 말하지 마. 나도 모르겠냐? 내가 본 게 있는데? 근데 형,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뭘 어쩌라는 건데? 적어도 형이 스스로를 더 괴롭히지 말았으면 좋겠어. 형은 잘못한 거 없잖아. 근데 왜 혼자 죄인처럼 굴어? 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민재가 한숨을 쉬며 다시 말했다. 형, 세상이 다 이해해 주길 바라면 너무 힘들어. 근데 최소한 스스로는 형을 이해해줘야지. 그 말이 뼈처럼 박혔다. 나는 정말 내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을까? 네, 팀장님. 지훈아, 목소리부터가 심상치 않았다. 한숨 섞인 말투. 나는 가만히 핸드폰을 귀에 댄 채 기다렸다. 회사에서 내 얘기가 돌고 있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다. 무슨 얘긴데요? 내가 그런 관계라는 거 그런 관계. 알잖아. 더 말하게 하지 마.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요? 조심해. 조심하라고요? 지훈아, 너도 알잖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팀장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이 아니라 그냥 현실이 그래. 내가 계속 여기서 일하고 싶다면, 특히 승진 생각이 있다면 괜히 티 내지 않는 게 좋아. 나는 휴대폰을 더 꽉 쥐었다. 만약 제가 숨기지 않는다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사이 사무실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내 앞을 지나쳤다. 다들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고 일상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내 하루는 이미 깨져버린 느낌이었다. 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를 각오해야 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팀장님, 저 일 열심히 했어요. 실적도 항상 좋았고요. 동료들이랑도 문제없고 상사들한테도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제 사생활이 무슨 상관이죠? 내가 뭘 잘했는지는 상관없어. 회사는 그런 걸로 움직이지 않잖아. 그럼 뭘로 움직이는데요? 지훈아, 이 바닥 좁아. 한번 찍히면 끝이야. 그냥 내 말대로 해.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팀장은 길게 한숨을 쉬더니 덧붙였다. 난 널 위해 하는 말이야. 내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전화가 끊겼다. 나는 멍하니 휴대폰을 쥔 채 한동안 서 있었다. 회사 로비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풍경이었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다. 결국 나는 다시 한번 이 현실 앞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날 오후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다. 보통 점심시간이 끝나면 다들 커피를 한 잔씩 들고 자리로 돌아와 업무를 시작하는데 유독 나를 힐끔거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대놓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너 들었어?
응, 아까 휴게실에서도 얘기 나오던데. 진짜야? 그냥 루머 아니야? 근데 예전에 누구랑 있는 거 봤다는 사람도 있었대. 헐, 난 몰랐어. 티 안 냈으니까. 근데 회사에서 이런 거 좋아할 리 없잖아. 나는 모니터를 보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민재가 들어왔다. 민재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내 자리로 다가왔다. 나는 애써 아무 일 없는 듯 인사했다. 왔어? 할 말 있어? 밖에서 얘기할 수 있어? 나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사무실 안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우리를 힐끔거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로 따라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민재가 입을 열었다. 형, 나 아까 진짜 화날 뻔한 거 알지? 무슨 얘기? 사람들이 뒤에서 형 얘기하는 거 들었어. 그렇겠지. 형, 왜 가만히 있어? 억울하지 않아? 억울하지. 근데 왜 가만히 있어? 그럼 뭘 어쩌라고? 형도 할 말 해야지. 그럼 내가 가서 뭐라고 해야 되는데? 내 말 틀렸어라고 소리치면 해결돼. 최소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말자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재야, 넌 아직 몰라. 이런 문제는 그냥 참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어. 그럼 계속 참기만 할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재는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형, 그러다 진짜 무너진다. 나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다. 어쩌면 이미 무너지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낼 수 있니? 나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타이핑했다. 무슨 일인데요? 만나서 얘기하자. 잠깐이면 돼. 나는 이미 엄마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뻔히 예상됐다. 하지만 피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결국 퇴근 후 집 근처 작은 카페로 향했다. 엄마는 이미 와 있었다. 테이블에 놓인 커피는 거의 손도 안 댄 듯했다. 엄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내가 오자마자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훈아, 잘 지내고 있니? 응, 그냥 바쁘게 지내. 그래, 회사 일은 어때? 그냥 그래. 그래. 짧은 침묵.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엄마가 요즘 많이 생각해봤어. 무슨 생각을요? 지훈아,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은데 이건 정말 안 돼. 뭐가요? 너, 내가 하는 그거 그냥 좀 생각을 다시 해보면 안 되겠니? 나는 잠시 말 없이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얼굴이 많이 열려 있었다. 분명 요 며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듯했다. 엄마, 이건 다시 생각할 문제가 아니야. 아니야, 지훈아, 이건 그냥 내가 잠시 혼란스러워서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엄마,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건 혼란이 아니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아. 엄마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럼 엄마는 어떡하니? 내가 이런 식이면 엄마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해? 엄마가 왜 뭘 해야 해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야.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잖아.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몇몇 손님들이 이쪽을 힐끔거렸다.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엄마, 이건 엄마 체면의 문제가 아니야. 내 인생이야. 내 인생이 우리 가족한테 영향을 주잖아. 내가 이러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라고? 친척들은? 이웃들은? 내 아버지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결국 남들 눈이 더 중요하다는 거네. 그게 아니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요? 아니면 그냥 남들한테 욕 안 먹길 바라요?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훈아,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는 널 사랑해. 정말이야. 하지만 엄마가 널 지켜줄 수가 없잖아.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아직은 나는 천천히 엄마의 손을 뿌리쳤다. 엄마가 날 사랑한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요. 그게 너무 힘들어. 나한테는 더 힘들어요. 엄마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넌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 없던 내가 이제 정말로 가족을 잃게 되는 걸까? 하지만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덜 아픈 건 아니었다. 카페를 나오는 길, 엄마는 끝내 한 번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멍하니 길을 걸었다.
공기는 차가웠고 저녁 하늘은 짙은 남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중에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느낌이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는 없었다. 여보세요. 이 자식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터져 나왔다. 분노로 가득 찬 낯설지 않은 목소리였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아냐? 나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아버지, 대체 우리 집안을 어떻게 만들려고 이러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살고 있을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 내 그 더러운 짓거리가 있는 그대로라고? 아버지, 제발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하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버지한테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저한테는 그래요. 이 미친 자식아, 벽 너머로 윗집에서 TV 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은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내 세상은 부서지고 있었다. 아버지, 저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근데 이건 바뀌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아요. 닥쳐.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 도대체 내가 어디서 이렇게 망가졌을까? 전 망가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넌 그냥 불치병 같은 거야. 이건 잘못된 거라고. 나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다. 아버지, 제가 아픈 게 아니라 아버지가 세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버지는 그냥 제가 남들 눈에 흠 잡히지 않길 바라는 거잖아요.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체면을 걱정하는 거라고요. 이 자식이 끝까지. 아버지는 크게 한숨을 쉬었다. 지훈아, 마지막으로 말한다. 아직 기회 있어. 이러지 마.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 그러면 다 잊어줄게.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버지가 원하는 정상적인 삶이 뭔데요? 결혼하고 애 낳고 평범하게 사는 거. 그럼 아버지는 저한테 평생 거짓말하면서 살라는 거네요. 그게 거짓말이면 어떠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졌다. 적어도 우리 가족 얼굴에 먹칠은 안 하잖아. 그 말에 뭔가 뚝 끊어졌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는 가족을 부끄러워한 적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를 부끄러워하시네요. 부끄럽지. 솔직히 말해서 내 같은 자식 둔 게 부끄럽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나는 아주 조용히 천천히 말했다. 알겠어요. 뭐? 이제 이해했다고요. 아버지는 저보다 남들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 내가 뭘 안다고 짓걸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대로 살게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사세요. 우리 서로 신경 안 쓰고. 지훈아,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아버지.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아마도 기대를 내려놓았기 때문일까. 요즘 들어 회사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분명 내 자리는 그대로였고 맡은 업무도 변함없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선이 생긴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무도 대놓고 말하진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피하는 눈길, 점심시간에 내가 합석하려 하면 어색하게 흐르는 침묵, 그리고 뭔가를 속삭이다가도 내가 가까이 가면 조용해지는 그 순간들, 그게 착각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날도 평소처럼 커피를 한 잔 타러 탕비실로 갔을 때였다. 안에서는 몇 명의 동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무심코 문 앞에서 멈춰섰다. 야, 들었어? 지훈 말이야. 뭐, 걔 그런 쪽이라던데? 진짜야? 아니, 겉보기엔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근데 요즘 회사에 그 얘기 도는 거 몰라? 헐, 그럼 진짜 맞는 거야?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야. 아이고, 부모님은 무슨 죄냐? 그러게. 우리 집안이었으면 난리 났을걸. 나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머그컵을 꽉 쥐었다.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일부러 발소리를 내며 안으로 들어갔다. 탕비실에 있던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순간 얼어붙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따랐다.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누군가는 나를 안쓰럽다는 듯 바라봤고 누군가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나는 커피를 들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리고 탕비실을 나서는 순간 뒷말이 들려왔다. 들렸을까? 글쎄 어차피 본인도 알고 있겠지 뭐.
근데 대체 왜 그러는 걸까? 난 진짜 이해 안 돼. 그 말에 나는 한순간 걸음을 멈췄다. 그러나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무실로 돌아왔다. 자리로 돌아와 모니터를 켰지만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대놓고 욕하지 않았다. 직접적인 차별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혔다. 나는 한숨을 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쓰디쓴 맛이 입안에 퍼졌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다. 민재도 같은 상황을 겪고 있었다. 요즘 들어 민재가 예전보다 연락이 뜸해졌다. 만나도 늘 피곤해 보였고 표정도 어두웠다. 바쁜가 싶어서 그냥 넘어갔지만 어느 날 민재가 퇴근 후 내 집으로 찾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민재는 대답하지 않고 한숨만 길게 내쉬었다. 나는 조용히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건넸다. 그제야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병원에서 얘기 돌고 있어. 무슨 얘기? 내가 너랑 사귄다는 것. 나는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었다. 어떻게? 모르겠어. 아마 누가 봤겠지. 우리 같이 있는 거.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 내가 당했던 것처럼 이제 민재도 똑같은 시선을 받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다. 그래서 사람들 반응이 어때? 처음엔 그냥 수군거리는 정도였어. 근데 점점 대놓고 얘기하더라. 며칠 전 민재가 병원에서 겪었던 일이다. 점심시간 병원 휴게실에서 다른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모여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동료가 슬쩍 말을 꺼냈다. 민재야, 너 요즘 병원에서 좀 유명해진 거 알지? 민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무슨 소리야? 그냥 다들 너한테 관심 많더라고. 요즘 핫하잖아. 옆에 있던 또 다른 동료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다. 그런데 말이야, 민재, 우리 같은 직업에서는 사생활이 되게 중요하잖아. 사생활? 응?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대체로 보수적이니까 말이야. 가끔은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이 병원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 민재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꽉 쥐었다. 뭐라고요? 아, 나는 그냥 조언하는 거야. 괜히 환자들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 내가 뭘 불편하게 했는데요? 아니, 그냥 내가 알잖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재는 가만히 그들을 쳐다봤다. 그러자 동료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피했다. 나는 민재의 얘기를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 병원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구나. 이게 현실이야. 지훈아,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민재야, 우리 그냥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까? 사람들한테 숨기고 평범한 척하면서. 형. 민재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럼 형은 행복하겠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형,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진짜 우리를 받아줄까? 아무리 숨겨도 결국 다 알게 될 거야. 그때 가면 더 비참해질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그냥 우리가 버티는 수밖에 없지. 나는 눈을 감았다. 민재야, 만약 어느 날 내가 정말 못 버티겠다고 하면 넌 어떻게 할 거야? 민재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때도 난 형 손을 잡고 있을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순간 목이 메었다. 아무리 세상이 등을 돌려도 적어도 한 사람만은 내 편에 있어 줄 거라는 사실이 이 모든 걸 버틸 수 있게 해줄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출근길, 회사 건물 앞에 섰을 때 가슴이 이상하게 평온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처음 입사했을 때의 설렘, 밤늦게까지 남아서 야근했던 날들, 동료들과 회식하며 웃고 떠들던 순간들까지.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불편한 기억으로 변해버렸다. 나는 곧장 인사팀으로 향했다. 인사팀장은 내 사직서를 받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지훈아,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더는 여기서 일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혹시 지난번에 내가 했던 말 때문이야?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말하면 내 실력 아까워. 너라면 더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을 텐데. 높은 자리까지 가려면 제가 저 자신을 숨겨야 하잖아요. 솔직히 나도 회사 분위기 다 아니까. 하지만 현실이 이렇잖아. 전 현실을 바꾸지는 못해도 최소한 제 자신을 부정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를 향해 가볍게 목례한 후
사무실을 나왔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속이 후련했다. 같은 날 저녁 나는 민재와 함께 이사를 했다. 그동안 익숙했던 동네를 떠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는 없었다. 짐을 다 정리한 후 나는 책상에 앉아 부모님께 편지를 썼다. 엄마, 아빠 아직은 저를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엄마, 아빠의 아들이고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때까지 기다릴게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요. 형, 이제 어때? 민재가 옆에서 물었다. 나는 잠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내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다. 나는 조용히 민재의 손을 잡았다. 후회 안 해. 민재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럼 됐어. 나는 그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드디어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이.